여러분, 화창한 주말에 강아지랑 같이 평화롭게 강변을 걷거나 자전거 타고 둑길을 달리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아주 평화롭죠. 그렇죠. 발밑에 닿는 흙은 막 단단하고 잔디는 푸르고 강물은 되게 고요하게 흐르잖아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엄청 튼튼한 언덕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위를 걷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발밑 불과 몇 미터 아래에서는 수백만 톤의 물과 흙 입자들이 정말 생사를 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와, 생사를 건 전쟁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할 주제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어벽, 하천제방 뒤에 숨겨진 토질공학의 세계인 거죠. 맞습니다. 보통 구조물이 파괴된다고 하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거나 철골이 굉음을 내면서 휘어지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막 쾅 하고 무너지는 거요? 근데 제방의 붕괴는 아주 은밀하게 땅속 깊은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질인 물이 무거운 흙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시작됩니다. 소름 돋네요. 오늘 제공된 마스터 클래스 슬라이드 15장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의 원리를 파헤치는 내용이잖아요. 네, 엔지니어들이 물의 침투를 어떻게 추적하고 막아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1번과 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평소에 얌전하던 강물이 홍수 때문에 막 무섭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제방 내부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1번 슬라이드부터 보시면요. 강물 수위, 즉 홍수위가 높아지면 제방 내부의 흙더미 속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 흙이 물을 먹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 젖은 흙과 마른 흙의 경계선이 생기는데 엔지니어들은 이걸 침윤선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전쟁 최전선인 셈이죠. 물이 넘어오려는 선이네요. 네. 그리고 강물이 높게 차오를수록 둑을 통과해서 마을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물의 압력이 강해지거든요. 2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동수경사가 바로 이 압력입니다. 동수경사요? 네. 쉽게 말해서 물이 흙 입자들 사이의 좁은 틈새를 막 뚫고 지나가려는 힘이죠. 그럼 2번 슬라이드의 위험 조건을 보니까 이건 마치 물이랑 흙이 팔씨름을 하는 것 같나요? 오, 팔씨름이요? 네, 물이 막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압력이 동수경사고 흙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한계 동수경사인 거죠. 물이 필터에 대고 주사기로 강하게 밀어넣는 것처럼요.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그 물이 밀어붙이는 힘이 흙이 버티는 한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흙이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붕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근데 그 패배의 과정이 3번 슬라이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냥 흙더미가 한 번에 훅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5단계 도미노 현상이라고 적혀 있네요. 맞아요. 아주 미세한 입자 하나에서부터 파국이 시작됩니다. 침투수가 발생하고 내부 흙 입자가 씻겨나가는 세립자 이동이 일어나죠. 물길이 조금씩 뚫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완전히 물길이 뚫리는 파이핑 현상이 오고 결국 최종 함몰까지 이어지는 논리적인 패배의 과정입니다. 정말 섬뜩하네요. 그렇다면 이 물길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이제 4번과 5번, 6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 슬라이드에 파이핑이랑 보일링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경로가 대조되어 있네요. 제방 내부가 수평으로 뚫리는 게 파이핑인 거죠? 맞습니다. 수평으로 뻥 뚫린 터널이 생기는 건데 마을 쪽 경사면에서 아주 미세한 흙 입자 하나가 물살에 씻겨 떨어져 나가면서 시작되거든요. 흙 알갱이 하나가 빠진 자리에 일종의 미니 진공 상태 같은 구멍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면 뒤따라오던 물이 그 빈 공간으로 확 쏠리면서 펌프처럼 바로 옆에 있던 다음 흙 입자를 뜯어냅니다. 하나가 빠지면 두 개가 빠지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시기죠. 와, 눈덩이처럼 커지네요. 결국 강물과 마을을 잇는 거대한 지하수로가 뚫리게 되고 둑 전체가 푹 꺼져버리게 됩니다. 흙 알갱이 하나 빠진 게 수만 톤의 물을 불러들이는 고속도로가 되다니 무섭네요. 잠깐, 근데 6번 슬라이드를 보면 땅이 마치 화산처럼 솟구치는데 이게 보일링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무거운 흙더미 방어벽을 놔두고 어떻게 물이 땅을 뚫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죠? 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이거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철저하게 압력의 법칙을 따르는 현상입니다. 그 거대한 U자형 유리관을 상상해 보세요. U자형이요?
알파벳 U자 모양이요? 네, 한쪽 관에 물을 아주 높이 채우면 반대쪽 관의 물도 같은 높이로 솟아오르라고 하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강물과 마을 사이에는 엄청난 수위차가 존재하거든요. 아, 거대한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강바닥을 짓누르는 수압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압력이 강바닥 아래에 있는 모래나 자갈 같은 투수층, 즉 물이 통과하기 쉬운 지층을 타고 마을 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둑 밑바닥을 타고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마을 쪽 지표면 아래까지 도달한 수압이 지표면의 약한 흙을 위로 밀어 올리다가 압력을 못 버티는 순간 땅이 끓어오르듯 흙탕물이 분출하는 겁니다. 와, 제방 몸통을 철벽처럼 쌓아도 발밑 지층을 타고 저기 넘어오네요. 게다가 5번 슬라이드 보니까 물리적 결함들도 초기 물길을 열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공사할 때 흙을 대충 다져서 생긴 다짐 불량이나 두더지 같은 동물이 파놓은 굴이 그런 프리패스 티켓을 쥐어주죠. 진짜 사소한 게 큰일 나네요. 그리고 7번 슬라이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엔지니어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구조적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물 접속 부위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배관이랑 부드러운 흙이 만나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왜 거기가 가장 위험한 사각지대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흙은 자기 무게 때문에 아래로 서서히 압축되며 가라앉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배관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죠. 아, 서로 다르게 가라앉는 부등치마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배관 윗부분과 흙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거긴 좁아서 대형 다짐 장비가 들어가서 흙을 꽉꽉 누르기도 힘들거든요. 어우, 물한테는 완벽한 초기 누수 경로네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방어해야겠죠. 다음 8번부터 11번 슬라이드를 연속해서 보시죠. 엔지니어들의 3차원 방어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8번 슬라이드의 핵심 방어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침투 수량을 줄이고 동수 경사를 낮춰라. 이를 위해서 입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죠. 9번 슬라이드 보니까 제방 한가운데 점토 신벽을 세워서 물길을 차단하네요. 제체 방어, 즉 몸통을 방어하는 거죠. 끈적한 점토로 진흙장벽을 세워서 물이 동력을 잃게 만듭니다. 오, 그럼 기초지방 방어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땅 밑으로 넘어오는 보일링이 있었잖아요. 10번 슬라이드에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널말뚝이라는 거대한 강철 판넬을 지하에 박아 넣어서 땅속 고속도로 입구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아, 널말뚝으로 꽉 막아버리는군요. 그리고 마을 쪽에 가마부물을 설치해서 혹시 넘어온 수압이 있다면 안전하게 빼줍니다. 압력밥솥의 안전밸브처럼요. 그리고 앞성토로 흙을 무겁게 눌러서 땅이 솟구치지 못하게 보일링을 억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차분하게 3차원적으로 방어망을 짜놓은 거죠. 전 11번 슬라이드에 접속부 방어책도 참신했어요. 지수벽이라는 걸 설치하던데 배관 중간중간에 둥근 판을 끼워 넣는 거더라고요. 물이 우회하게 만들려고요. 네, 크립 랭스, 즉 물에 이동하는 거리를 강제로 늘리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딱 그게 떠올라요. 뻥 뚫린 고속도로 터널에 과속방지턱이랑 미로를 잔뜩 설치해 놓은 거네요. 물이 막 통과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재밌는 비유네요. 물의 파괴력을 물리적으로 소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장치들을 잘 설계해도 결국 둑을 이루는 이것이 불량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흙 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12번부터 14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어의 본질, 완벽한 흙의 조건입니다. 12번이랑 13번 슬라이드 보니까 국가 건설 기준 시방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흙의 골디락스 존을 찾아야 한다고요? 네, 수치가 좀 복잡한데 200번째 통과량이 15에서 50%여야 하고 소성지수가 10에서 20 사이여야 합니다. 오, 수치가 너무 많아서 청취자분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직관적으로 외울 수 있게 아이디어를 하나 내볼게요. 1550-1020 법칙 어때요? 전화번호 같지 않나요? 오, 1550-1020 법칙이요? 입에 아주 잘 붙네요. 그렇죠. 앞에 1550이 200번째 통과량인데 15% 미만이면 입자가 너무 커서 구멍이 숭숭 뚫린 채관처럼 물이 줄줄 새는 거고, 맞아요. 반대로 50%를 넘으면 미세한 흙이 너무 많아서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나 진흙파이처럼 푹 주저앉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투수성과 강도의 타협점이 15와 50 사이인 겁니다. 그럼 뒤에 1020 법칙은요. 소성지수, 즉 PI가 10에서 20이라는 건데 찰기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0 미만이면 흙이 푸석푸석해서 물살에 쉽게 쓸려가죠.
아까 말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하. 반대로 20을 넘으면 너무 끈적해서 가뭄때 논바닥 쩍쩍 갈라지듯이 균열이 생겨버리거든요. 와, 푸석하지도 않고 너무 끈적이지도 않는 절묘한 경계선이네요. 비유가 정말 찰떡입니다. 저도 비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완벽한 1550, 1020 토지를 대형 롤러로 꽉꽉 눌러야 합니다. 다짐도를 90에서 95% 이상으로 올려서 틈을 아예 없애는 거죠. 그래야 투수 개수가 초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즉 초당 10,000분의 1 센티미터 이하로 떨어지는 거군요. 정말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슬라이드의 기술사적 재현을 보시죠. 제방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네, 결론이 참 인상적이에요. 2D, 3D 침투 해석을 통해서 최악의 홍수위를 시뮬레이션하고 엄격한 재료 기준을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과학의 결정체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와, 정말 딥다이브의 가치가 느껴지는 결론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강변 산책하시거나 자전거 타고 제방 위를 쌩쌩 달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밑의 흙길이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물의 압력과 계산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아주 정밀한 3차원 수분 방어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안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의 둑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홍수위랑 거기에 맞춘 골디락스 존의 흙을 기준으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통계에 맞춰져 있죠. 하지만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이 극한의 기후변화 때문에 강물이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하천제방은 지금의 흙 배합 공식표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4의 방어물질로 처음부터 다시 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여운을 남기는 무거운 질문이네요.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